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오늘 며칠입니까? 15일이 뭐 저는 두 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첫 주에 강의를 이제 했고요. 1월 8일 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복습하는 습관을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앞으로는 매주 강의 서두에 지난주에 복습 10문제 풀어보고 갈 텐데요. 간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 실전적인 실력을 갖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훈련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 문제들만 여러분이 숙달을 해두신다 하더라도 시험 합격에는 충분하다, 차고 넘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정도로 중요하니까 꼭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복습하셔서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시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풀이하겠습니다. 자, 2022년 2월의 복습 문제, 요거 이제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아까 잘못 찾아와가지고 엉뚱한 강의했는데, 자, 보겠습니다. 1번. 토지로 등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 토지인가를 보셔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법에서 다루는 토지는요, 맨땅의 개념이 아니고, 이거 맨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맨땅이라는 상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법에서 다루는 개념인데요. 영토 개념이에요. 영토. 그래서 영토 개념이어서 여기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안에 있으면 물에 잠겨 있는가의 여부, 유인도냐 무인도냐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이런 것들 안 봐요. 그리고 평지인지 산지인지 이런 지형도 보지 않습니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안에 있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물에 잠긴 여부, 소유자의 여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다 영토고 토지로 봅니다. 그래서 한강은 한반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영토여서 토지고요. 등기할 수 있는 것이 토지로 등기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뭐 동그라미 하자면 토지 등기할 수 있는 것 한강입니다. 한강은 지목이 하천으로서 대장이 만들어져 있고요. 등기를 굳이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하천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천법에서 따로 규율하는 정도로 그치죠. 굳이 등기부를 만들어 두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대장을 따로 만듭니다. 토지대장이 아니라 하천대장. 자, 그 다음에 동해는요, 영토가 아니고 영해죠. 이거는 영해예요. 영해. 그러니까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안에 있는 게 아니어서 영토가 아니고 영토가 아니니까 토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정답은 뭐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 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 거. 자, 건물 등기를 할 수 있는 거를 골라라. 뭐 이렇게 체크하자면 우리가 외우고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의 상식적으로 한번 풀어봐라가 절대 아닙니다. 특례법이 있거나 우리 등기 예규가 있거나 거기서 공부하고 왔는가를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언급한 것들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저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절대로 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예규에 보면 요 사이로가 등기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죠. 건물로 등기해 줍니다. 그래서 개방식 축사, 고정식 지붕, 비사, 유로 6가지 외우자 했던 그 부분이 떠오르시면 정답이 되겠고, 방조제는 등기할 수 있습니다만 토지로 등기할 수 있다는 걸로 구별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등기할 수 있는 경우를 골라라 물었습니다. 자, 공유지분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거라서 처분이 되니까 이 처분의 제한도 가능하다. 이런 풀이가 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5를 골라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지금 등기할 수 있는 경우에서 합의지분은 등기할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등기할 수 없는 것으로 출제를 많이 했는데 정답이 또 합의지분이 정답인 것도 출제가 많이 돼서 합의지분은 존재하지만 등기하지 않는다라는 게 출제의 포인트였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여러분이 각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하. 등기할 수 있는 경우를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용익이 나왔습니다. 자, 지분 용익은 개념이 없다. 그래서 전세권에서 여기 지분에다가 이렇게 여기서는 전세권이 공통이니까 전세권에 대해서 지분은 용익의 대상이 아니다.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등기할 수 있는 경우를 이제 물었고, 물리적인 일부에는 용익이 얼마든지 설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2번. 특히 지분 용익 없다 이 1번에 대해서는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된 거기 때문에 주목하시고, 유사한 게 하나 있었죠. 공유지분에 전세권 설정 등기 안 된다라는 걸 역대로 5번 나왔고 등기 설례 있는 내용인데요. 그 용익 중에 전세권 말고 구분지상권을 집어넣어서
공의 지분의 구분지시사건 설정 등기가 안 된다고 21회 때 또 지분에 하나 출제를 됐었고요. 자, 5번입니다. 주등기, 부기등기 문제를 제가 공부하셨는데 조금 설정 등기만큼은 뒤로 밀었지만 기본적인 틀은 잡았습니다. 이것도 6가지 암기 툴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보말표 주등기, 명약가이 부기등기, 그리고 서리처제 소주 외부 해서 어는 주임새다, 그리고 전주 일부 회복까지 하셨고, 이해관계를 등장시키는 게 하나 있었어요. 권리변경 등기는 부기등기로 하지만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하는 순위가 떨어지는 그런 독특한 등기 하나 보셨고, 마지막으로 예비하는 가등기는 본등기를 예비하는 거라 본등기 형식을 미리 해두는 겁니다.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로,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예비하는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그렇게 기준 세워두시고 하시면 설정등기 쪽에 주의하실 부분을 제가 이제 진도가 나가면서 3, 4월 쪽에서 제가 자세히 상수를 해드리고 틀리지 않을 수 있는 힌트를 드린다 그랬는데, 사실 설정등기 때문에 너무 잘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잡아드리는 거는 일단 3월 달에 대해서 해드린다 그랬고, 이 6가지 툴을 설정등기 힌트까지 포함한다면 주등기, 부기등기 문제를 100% 완벽하게 풀 수 있으니까 고정리 지금부터 조금씩 해나가시면 됩니다. 자, 부기등기로 실행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이 문제의 의미도 제가 분석을 해드렸어요. 우리 중개사 시험과 법무사 시험까지 포함해서 주등기를 묻는 문제인데 주등기를 골라라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는 한 문제도 없었다. 독특하게도, 희한하게도. 그래서 부기등기 아닌 거 골라라 이런 식으로 꼭 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딱 눈치채셔야 됩니다. 부기등기 아닌 게 주등기라는 거 알지만 우리가 문제를 접하면서 부기등기를 액면에서 보시면서 순간적으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 부기등기를 고르면서 정답 체크하는 걸로. 그래서 이거 실수 방지하기 위해서 저하고 이거는 약속하자 그랬어요.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등기라고 적어놓고 풀자. 주자를 하나라도 적어놓고 풀자. 주등기 찾기라고 가긴 하는 거죠. 실수를 줄이는 연습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2번 볼게요. 1번은 나중에 설정되기 설명을 따로 드린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 하려면 또 자세한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안 했죠. 3월 달로 미뤘어요. 자, 2번을 보시면 됩니다. 소유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 명자가 중요하다 그랬죠. 앞에 무슨 권리든 상관없었어요. 이 명의인 표시 변경은 100% 부기등기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 소유권 때문에 주등기로 하는 분들 틀리라고, 공부 덜 되신 분들, 헷갈려 하시는 분들 틀리라고 출제를 이미 했었습니다. 법무사 시험과 중개사 시험에. 그래서 이게 주등기 골라라는 문제에서 이게 부기등기니까, 이거 보고 부기등기니까요. 요거는 주등기다 해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설정되기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절대로 안 틀릴 수 있는 힌트를 제가 따로 드릴 겁니다. 근데 그 힌트는 민법 공부 조금 하시고 등기에 대해서 1순환에 대해서 감을 잡으신 다음에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 일부러 제가 미루는 거니까요. 그때로 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 6번입니다. 등기 효력에 대해서도 해마다 나오는 주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효력으로 인정되는 거로 골라래요. 자, 점유가 나오고 점유와 추정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또 추정적 효력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유, 추정, 그리고 이거를 짬뽕으로 붙여둔, 짬뽕시켜둔 3가지 표현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헷갈려 하신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떻게 힌트를 드렸나 하면 짬뽕은 없다, 이걸로. 그래서 점유적 효력도 인정이 되고 추정적 효력도 인정이 되는 건 맞지만 이걸 짬뽕 시켜놓은 짬뽕은 없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자라고 힌트를 제가 드렸었어요. 어쨌든 정답은 인정되는 거를 골라라 그랬죠. 그럼 정답 1번이네요. 금방도 보세요. 제가 OX 풀이는 해놓고 OX 문제를 확인 안 하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 실수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문제에서 OX 이렇게 체크하고 푸는 거 필요합니다. 자, 7번 문제. 무효인 등기를 모두 골라라 하는 순간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요 5대 무효를 체크하시라고 이런 거창한 문제를 낸 겁니다. 이제 공부 시작한 지 한 주밖에 안 됐는데 이런 문제를 풀라고? 이제 이런 거 대응하셔야 돼요. 문제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요. 깊이 여러분이 서술하는 그런 이론적인 전개하는 기승전결의 답안을 작성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미리 보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객관식 시험에서. 설명을 못해도 상관없다니까 맞춤이 되는 시험이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할 딱 보이는 순간요, 관할 위반, 요거, 관할을 위반한 거, 관할 위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계약서가 위조됐대요. 그럼 계약서 가짜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허가가 생략됐다는 말이 나와요. 정확하게 요건데, 허가구역에서 중간이 빠지면 거래마다 허가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허가가 없었던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멸실이 나오는 경우에 유용에 대한 판례해서 지금 요 5가지를 외우자 그랬죠. 관할 사건 계약, 관할 사건 계약, 허가 멸실로 기억하자 그랬어요. 관할 사건의 계약인데 허가를 멸실했다. 왠지 말이 뭐 될 듯도 뭐 어거지 같기도 하지만 외우는 데는 괜찮은 거예요. 관할 사건 계약, 허가 멸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 5가지 빼놓고는요 다 유효로 보내면 돼요. 노란색 유효였죠. 지금 빨간색 무효를 체크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고르시면 되니까 기역, 니은, 디귿, 비읍, 지읒 해서 정답은 뭐 2번이 되겠네요. 근데 이 문제를 제가 모의고사에 이런 유사한 문제를 제가 내보면요. 이 문제 맞추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리를 해야 우리 시험에는 도움이 되는데 정말 필요한 도움받을 수 있는 정리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강의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교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들은 시험을 쳐야 되는 수험생인데 필요한 것들을 자꾸 보셔야 된다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 문제 유형 자체를 딱 접했을 때 겁먹는 분들이 많죠. 딱 보죠. 이걸 어떻게 풀어? 근데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 쉬운 문제 아닙니까? 여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자, 중간생애 등기가 딱 보자마자 우리는 유효로 보내야 됩니다. 딱 보자마자 유효. 왜 유효입니까? 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논리적인 근거 이유를 대라는 뜻이 아니고 왜 이게 유효냐라는 결론을 묻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객관식에서 이렇게 대응하시라고 그랬죠. 5대 무효에 해당 안 하니까 이게 객관식에서의 이유가 되면 너무 쉬워진다 우리 시험은. 근데 이거를 중간중간에 또 설명을 드려요. 이게 왜 이게 탈세를 처벌하지만 거래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께 맞고 등기는 병으로 돼 있고 중간이 빠졌지만 그럼 등기는 써도 된다라는 판례의 일관된 결론이에요. 과정이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실체관계가 있으니까 그걸 지어봐야 또 등기하거든요. 병거니까. 그러니까 등기 그냥 써도 된다라고 한 거지 해도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잘했다 해도 된다 개념이 절대 아닌 유효를 계속 시험에서 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시읒 같은 경우도요. 원인 무효의 등기를 말소하기 전 실체가 발생한 유형 한번 읽었죠? 딱 보자마자 그냥 유형만 나왔네. 그냥 유형만 나오면 유효잖아. 멸실이 나오는 유형은 무효였지. 색깔로 제가 해드릴게요. 유형 딱 보자마자 그냥 노란색 유효. 이거 보자마자 이거 체크한 적이 없어요. 그럼 노란색 유효. 위조한 인감증명. 자, 계약서 위조는 공부했는데 계약이 없다는 거는 계약 자체가 없던 거잖아요. 그럼 등기 당연히 무효죠. 근데 인감증명이 위조됐다는 거는 계약서는 진짜라는 거고 실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실체가. 그래서 판례가 이거 다 판례예요. 판례가 얘기하기를 인감증명에서 위조된 거는 처벌받아야 되는 거지만 형사처벌됩니다. 이게 공문서 위조니까. 하지만 계약은 진짜 있었으니까 등기는 유효야. 잘했다가 절대 아니고 등기 써도 된다는 유예요. 그 유효. 이거를 제가 이유를 잠깐 가미했습니다만 너무 납득을 못 하셔가지고 이거 이상하게 납득이 안 되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중간중간에 제가 살을 붙여드립니다만 우리 시험에서는 필요 없는 분석입니다. 대법관들도 싸우는 내용이라니까요. 대법관들도 싸우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명쾌하게 이해가 된다? 그러면 상식 아니겠어요 그거는? 근데 상식이 시험에 안 낸다는 그런 또 딜레마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좀 학문적으로 너무 궁금하고 공부하고 싶어. 이건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죠. 자기 스스로를 참자. 이게 시험에 불필요한 거야. 이렇게 제발 하시라고. 그래야 1년의 시험을 끝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민법 시험 범위 전부 다도 아니잖아요. 발치에서 중개사에서 민법 시험으로 치는 건데 그거 공부하다가 머리 하얗게 새버려요. 명심하셔야 돼요. 양을 딱 한정해가지고 이거만 집중 트레이닝 해가지고 이거 나오면 무조건 쉽게 풀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몰라도 된다니까 이유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1년에 여러분의 공부가 어떠한가는 지금 여러분 공부 습관에 달려 있어요. 공부 습관에. 아, 납득이 안 된다 하는 순간 중개사 공부하지 마시고 대학원 가서 논문 쓰시면 그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학자로. 자, 그리고 색깔 맞아 보여드려야 되겠죠?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교과서요, 10번 이상 봐도 이 정리 못 합니다. 이게. 저는 기출 문제 가지고 분석해 드렸다니까요. 이론은 당연히 가미하고. 자, 빨강색 찾아라. 관할 안 지켰어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래요. 계약이 없었대요. 계약이 없었다. 위조 계약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계약이 없었다 이렇게 안 나오고 위조 계약으로 나온다니까요. 위조 계약으로. 그다음에 허가가 빠져버렸대요. 과정에서. 그래서 중간 과정 빠지니까 당연히 허가도 제대로 안 받은 거잖아요. 이제 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가, 생략, 요게 빨리 보여야 돼. 빨리. 실제 판례가 뭐 엄청 길게 나오는데도. 그게 연습이에요. 멸실 나오는 유형의 판례 딱 보자마자, 아, 빨강색 무효, 5대 무효. 그 중에 키워드, 이거 다 기억하면 또 길으니까, 관할, 사건, 계약, 허가, 멸실. 관할, 사건, 계약에 허가, 멸실, 이렇게 해서라도 좀, 빨리빨리 자꾸 외우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 8번, 9번, 10번이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맞으신 분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조문을 지금 꼭 하나 가미해 드리고 싶어서 지난번에 편성을 보여드릴 때 이런 얘기 했어요. 둘 다 이 셋 다 집합건물 얘기잖아요. 집합건물. 그런데 시험에 이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 중에서도 제일 쉬운 쪽을 제가 일단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일단 여기 보면 사용이라는 말 있죠. 집합건물, 일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이 이 집합건물인데 여기 사용이라는 거는 등기부를 사용한다 이 말이거든요. 일단 편성을 하고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편성하고 사용한다 이 말이 줄임말이에요. 어떻게 편성할래? 그러면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잘 보세요. 이게 전혀 공부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층짜리 장미빌라 얘기했죠. 장미빌라 가동이고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장미빌라. 제가 이거 집합건물 얘기할 때 항상 장미빌라를 언급하니까 제가 장미빌라 사는 줄 아시는 분도 있던데 아니고 장미빌라 가동이라고 해볼게요. 장미빌라 가동 101호, 102호. 자, 그러면 이 장미빌라 가동은 건물이 법적으로 한 개냐, 네 개냐 그 얘기 했잖아요. 한 개입니까, 네 개입니까? 한 개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101호를 분양받고 갑이 입주했죠. 1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101호가 한 개라는 법적인 판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을 구분했잖아요. 그리고 건물로 평가받았죠. 그리고 이거를 구분 건물이에요. 구분 건물, 구분 건물, 구분 건물, 구분 건물. 그럼 동을 보세요. 동은 건물 4개가 흩어져 있어요?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 거를 한자로 해보세요. 집합. 그래서 이 동은 집합 건물이에요. 구분 건물, 구분 건물, 구분 건물, 구분 건물, 집합 건물. 그러면 등기부도 이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장미빌라 가동 안에 101호 이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101호, 102호, 201호, 202호 4개의 건물이 4개 건물이니까 각각 표제부 갖고 울고로 다 등기부가 편성돼야 되는데 이 4개를 모아둬야 돼요? 흩어둬야 돼요? 모아놔야지. 100일 동안 가동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부를 4개 전부를 같이 편성하고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가동 101호네 이렇게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를 따로 만들어 두면 안 되잖아요. 이게 4개가 흩어져 있는 구조가 아닌데. 자, 그래서 1동 건물에 속하는 무엇에 대해서 전부를 하나로 편성하고 사용해야 집합 건물의 구조를 우리가 알아본다는 거죠. 이 실제로 출제가 된 거예요. 근데 전부냐 일부냐 그거 보는 게 여기는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볼게요. 요거를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안 했는데 이거는 같이 봐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어려워할 거를 알면서도 제가 출제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뭐 시간이 그렇게 없어서 너무 길어져 가지고 제가 좀 자른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내가 101호 살아요. 그래서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했다가 해보겠습니다. 등기부 편성 사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용하는 거예요. 이 등기부를 이제 이용한다는 거는 공개받는 거잖아요. 열람 증명서 발급이에요. 열람 발급하고 싶어서 나는 장미빌라 가동 101호 등기상 전부 증명서를 신청했어요.
옛날에 등기부 등본요. 그 신청했더니 자, 이 전체가 하나로 편성돼 있다 그랬죠. 그러면 부동산 하나당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1,200원이에요. 그러면 편성의 태도를 그대로 열람과 발급에 그대로 똑같이 적용하면요, 이 전체가 하나잖아. 그럼 나는 요거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필요 없는 것까지 같이 발급이 된다고. 열람 증명에서까지, 열람과 발급의 이 증명까지, 증명서 발급까지 이 전체 편성의 태도, 이 전체가 하나라는 태도를 관찰하면 국민들 불편해진다고요. 그래서 1,200원만 하면 돼야 되는데 이 나머지 것들까지 해서 4,800원이 들어야 된다고요. 이런 얘기하니까 1,200원이나 뭐 4,800원이나 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거 샘플이잖아요, 샘플.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각 층에 10가구, 10세대가 있고 이게 30층이에요, 30층. 고층 아파트예요. 그럼 나는 이 아파트에 101호 등기사항 증명서 신청했는데 지금 이게 몇 개 있어요, 지금? 이 동은 300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갑자기 심각해졌죠? 1200 곱하기 300을 해야 돼. 수수료, 등기사항 증명서 하나 떼는데. 그러니까 편성의 태도와 달리 열람 발급할 때는 우리 국민들 불편해 할 수 있어요. 이 열람과 발급은 국민들 편리하게 하는 것을 도모하는 민원 사안이잖아요. 민원을 국민들 편리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발급에 대해서, 이거 조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열람도 마찬가지라고 돼 있어요. 열람과 발급은 자, 1동에 있으니까 1동 건물 표제부는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보고 싶어 하는 해당하는 부분에 표제부 갖고 그것만 하나로 봐줄게. 그래서 수수료 1200 곱하기 300에서 이거 얼마예요? 360만 원 드릴 게 아니고 1200원 하면 돼. 이제 그 얘기 한 거잖아요. 36만 원이네요. 36만 원. 제가 갑자기 36만 원. 근데 만약에 회사에서 등기사항 증명서 한 통이 아니라 5통 떼오라 그랬다고 해보세요. 여기 5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사항 증명서 5통 떼는데 1,200원이면 얼마예요? 6,000원만 하면 되는 거를 이거 얼마가 된 거예요? 150, 이거 30, 180만 원이네. 이 적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개념을 딱 잡으시면 절대로 이게 안 틀리고요. 앞으로 이 조문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글자가 보이셔야 돼. 아, 편성 사용할 때는 전부를 묶어놔야지. 열람 발급할 때는 해당하는 것만 하나로 평가해서 국민들이 쓸데없이 수수료 납부 안 하게, 불필요한 부분에 정보를 같이 떼는 이런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해당하는 부분만 일로 봐주는구나. 요거 비교 꼭 해두시라고 제가 요 문제를 일부러 내봤습니다. 자, 9번 문제 때문에 수업 중에 안 다뤄놓고 왜 출제했냐 이렇게 갑자기 분기탱천하지 마시고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같이 봐야 의미가 있으니까 수업 중에 안 다뤘지만 제가 했다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 자, 10번은 했습니다. 이게 대지권 나오면 출제가 많이 된 거, 이거 하나도 몰라도 된다 그랬어요. 이거 외우고 계시면 기출문제 지금 그때 소개한 것만 한 4문제인가 그 정도 됐어요. 최근 10년 동안 한 4문제 정도를 자신 있게 풀 수 있다. 자, 뭐를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요 딱 나오는 순간 토지 등기부에 가권 얼구에 직권으로 주등기를, 이거 외워두시라고. 그거 외운 것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몰라도 돼요. 외운 것만으로도 풀 수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토지 등기부가 나오도록 정리를 하셨으면 좋고, 지금 안 돼 있더라도 이제부터 정리하시면 돼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딱 나오는 순간요, 뭐가 나오는지를 알면 돼요. 몰라도 됩니다. 토지 등기부에 가권 얼구에 직권으로 주등기로. 그런데 제가 이 등기 쪽이 이론의 최고봉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대지권, 그리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요, 여러분 민법 베이스의 논리가 계속 나와요. 민법을 베이스로 하는 그런 이론들이 계속 나오고, 배타성 나오고, 혼동이 나오고요.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데, 거듭 제가 강조드리지만 그 이유는 우리한테 조금 더 선명한 기억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시험에서는 묻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 객관식 시험에서 결론을 묻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점수 확보를 위해서 결론을 빨리빨리 정리하고 쉽게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연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뭐 여기까지 10번 문제가 됐고요.
이거는 다음 주에 푸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요. 지금 여러분 요약서 새로 마련하셨죠? 요약서 맨 뒤에 다 있어요. 보셨나요? 여기 다 있는 거였네? 라고 하시는 분들. 이미 다 있어요. 여러분, 1년에 합격을 위한 로드맵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씩 할 겁니다, 제가. 하나씩. 지금 어디 합니까,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오늘 한 게, 여기 있네요. 399페이지요. 거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정답을 제가 마킹하고 인터넷에는 간략한 해설까지 달아서 이 영상을 못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간략한 해설이라도 좀 달아가지고 다음 주에 제가 이 요약집 다 강남에 오신 분들은 다 구매하셔서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요거를 폰에 넣고 보실 수 있도록 요 자료 그대로 업로드 할 거예요. 박물관 편집부에 양해를 구해서 이 폰에 넣고 보시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폰에 넣고 문제도 푸시면서 열심히 복습하시면서 수시로 공부하는 그런 효율적인 공부하시라고 제가 자료 제공해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꼭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답지는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지금 작성하고 있어요. 작성되는 대로 업로드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진짜 쉬겠습니다, 이번. 1시간 공부했습니다, 우리, 그죠? 2회 문제를 푸는 바람에. 20문제 풀었습니다, 이게. 이번 시험에 이 중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장담합니다. 이 중에 나옵니다. 이 중에 나옵니다.